혹시 이 롱보드 여신 고요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아, 그래요. 이 고요주 영상을 보셨는데, 이 고요주가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롱보드를 엄청 미친 듯이 타다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해외 엄청난 유명한 뮤지션의 뮤직비디오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다더라고요. 네. 이 고요주가 어떻게 보면 성공인 것 같은데,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고 싶은 걸 해서. 이유가 뭘까요? 질러봐서. 아,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해서. 아, 다 생각이 다 다르네요. 저는 고요주의 이 영상을 보고, 아, 왜 성공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예뻐서. 그죠?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만약 고요주가 이렇게 안 예뻤으면 이 정도 뜰 수 있었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고요주가 어쨌든 예쁘기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계속 회사 다니고 했으면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혹시 여기 10대, 10대가 엄청 많네요. 20대, 혹시 30대도 있나요? 30대. 30대도 있네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3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싸가지 없게 PPT에 반말을 좀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얘기를 한번 들려줄게. 자, 이 사진 어떤가요? 네? 그냥 어린가요? 되게 좀 잘생겼지 않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필리핀 사람 같아요. 네. 지금 사진은 이걸 보면 98년도에 찍은 제 사진입니다. 98년도에 찍은 제 사진인데, 저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티셔츠가 당시에 엄청 유행하던 길거리 농구대회. 엄청 옛날 얘기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지막 승부를 보고 농구를 시작하면서 농구가 엄청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농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농구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지금보다 키도 더 작았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안 형편에 너 대학 보내주고 인문계 보내서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기술이나 배워서 빨리 돈 버는 게 어떻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 형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엄청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술 마시면 우리 형한테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키도 작고 농구 실력이 선수 할 만큼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스스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농구를 그만뒀죠. 그 다음 모습이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랩을 엄청 좋아해요. 힙합에 엄청 빠져가지고 저는 지금도 다시 뭐 랩을 좀 하고 있지만 하여튼 랩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고등학교를 제가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엄청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갔어요. 점심시간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1교시 하고 집에 밖에 당구장에 놀러 가거나 학교를 잘 안 가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출결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니 잘하면 졸업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정도로 학교를 잘 안 갔어요. 학교에 가도 수업 시간에 이어폰 꽂고 맨날 노래만 들었어요. 그때는 힙합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저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뭐 진우션, 드렁크 타이거, 조피디 이런 사람들이 데뷔하면서 우리나라에 힙합이라는 음악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따라 부르다가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부산 대학교 앞에 전봇대에 붙은 그때는 포스터를 막 붙이고 다녔는데 뭐 아마추어 댄스 팀의 래퍼를 뽑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래퍼가 됐어요. 그래서 용두산 공원에 매주 주말 되면 지금은 무대가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장판 깔고 비보이들 막 춤추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랩을 하면서 제가 랩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제가 했는데 결국은 또 현실에 목말라서 제가 또 취업을 나가면서 랩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15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싹 다 잊고 저는 일만 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회사들이 제가 15년간 다녔던 회사들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나름 사람들이 갈망한다는 30대, 우리나라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CJ그룹에 제가 당당히 입사를 했습니다. 저 부럽죠?
박수 안 쳐요. 이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네. 학교도 잘 안 가던 내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대학을 가야겠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해서 어렵게 제가 회사를 취직했습니다. 나름 잘 나갔어요. 대기업 사원증 목에 걸고 딱 다니면 내가 막 상류층 된 것 같고 막 옆에 막 그냥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서울에 가끔 가면 이제 강남에 교육받으러 가거나 하면 거기 대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여사원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사원증 목에 걸고 한쪽에 그 커피 들고 이렇게 산보를 다녀요, 산보를. 밥 안 먹어. 몸매 관리해야 되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사원증을 들고 내가 그냥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기업을 한 7년, 6년쯤 다녔을 때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했는데 저보고 죽을지도 모른대요. 병이 너무 이렇게 큰 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제가 되게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알리면 어머니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엄마 나 다시 이번에도 또 내가 서울 출장을 원래 자주 가니까 일주일 동안 서울 출장 가게 됐어 하고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수술을 받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병원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냐. 5시 50분 기상. 김해에서 창원까지 맨날 운전하니까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버스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5시 50분에 일어나서. 그리고 대기업 미생 혹시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건 저는 우리 회사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집에 못 가요. 월화수목 금금금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일날은 집에 못 가죠. 집에 못 가고 팀장님이 술 먹고 싶다면 가서 술 먹어줘야 되고 스트레스 쌓이네. 할 게 없으니까 담배만 피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죽을 뻔했고 통장에 돈은 좀 있는데 근데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아직 해본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생각하니까 저는 농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래퍼도 되고 싶었는데 15년이 지나서 30대가 됐는데 저는 어느 회사 누구 아니면은 제 명함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뭔가. 제가 그래서 아팠을 때 병가를 내고 회사를 넉 달을 쉬었거든요. 대기업이 그래도 좋은 게 아파서 쉬면 월급의 70%를 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출근을 안 해도 70%를 주니까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 돈 받으면서 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산 거예요. 내가 산은 바라보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려고 내가 스스로 산에도 가고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뭔가 회사의 누구가 아니고 나 강상호로서의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니까 머리 조금 더 생각나고 결심을 하게 됐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등짝 맞으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미쳤냐? 너 이 나이에 그만둬서 장가는 안 갈 거야.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엄청 등짝 맞으면서 그래도 그만뒀어요. 이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가 제 나이 34살이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제주도를 처음 가봤어요. 34살 때. 15년 동안 일만 한다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때 한 달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밥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내 품위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내 대기업 사원이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차도 좋은 거 타야지.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퇴직금을 제가 받잖아요. 퇴직금을 필수 생활비로 나누니까 회사 그만두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생각한 그 공식에 나온 기간만큼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새로운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라고 당연히 겁이 났죠. 그러면 편의점 알바라도 한번 해보지 뭐. 나는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또 취직하지 뭐. 어디 취직할 게 있겠어? 나 나름 대기업 출신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젊잖아.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의 경우는. 왜 블로그를 만들었냐면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병은 어떻게 얼마 죽는 병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막 검색해 보잖아요. 검색해 보는데 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 얼마나 죽는 건지 이거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와 수술할 때 아픈가? 뭐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되나 어떻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가 투병한 투병 일기들을 막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엄청 세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는 저의 사회는 회사 안에 갇혀 있었고 저는 지금 친구들도 잘 못 만나거든요. 이제 다 지방에서 다 일하고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시집 장가가고. 그런데 블로그를 만들고 저 투병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회사 밖에 있는 새로운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의 가족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파워블로거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진료를 받으러 교수님한테 가면 교수님이 자네 투병일기 블로그에 있던 거 네이버 검색 1페이지에 나오대 잘 봤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워블로거라는 명함을 하나 갖게 됐어요. 이게 제 블로그 순위예요. 100만 개 중에 한 1000등 정도? 그런데 그 뒤로 아주 사소한 일들도 블로그에 중독돼가지고 막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쓰고 뭐 하면 쓰고 다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찾아졌어요. 그 글을 쓰려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꾸준히 쓸 수 있지만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은 안 써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마법 같은 일들이 나한테 생겼어요. 뭐냐? 저는 블로그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첫 사업의 첫 고객을 블로그를 통해서 유치를 했어요.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프라이팬을 잘 못 잡지만 그리고 블로그를 보고 저기 TV조선에 요리 방송하는 그 쿠킹 클래스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전국 10팀 안에 들어가지고 전국 요리 대회도 나갔었어요. 이 블로그를 하다가 블로그를 보고 자네만 먼저 이렇게 내가 한 명 넣어주겠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말하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전국 요리대회 나가서 이거 방송 영상도 지금 남아있어요. 프라이팬 뒤집기 하다 실패하는 거. 그리고 저는 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뭐 김해시 SNS 서포터즈 그 뒤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뭐라도 그냥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대학생들이나 하는 대외활동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대외활동 저는 30대가 넘어서 시작했는데 블로그가 좀 좋으니까 그냥 원서 내면 잘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많은 가산점이 됐었어요. 그렇게 저는 파워 블로거가 됐어요. 회사에 누구 말고 그냥 저는 블로그 하는 강상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블로그가 있으니까 이제 뭐든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시작한 일도 블로그에 홍보하니까 고객도 유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네트워킹한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이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찾았어요. 지금 이거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뭐 화려한 것 같지만 뭐 얘네들의 수익을 싹 다 합치면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있는 거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수익을 만들고 있는 일들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기업에 다닐 때 월급은 안 돼요. 돈을 많이 주더라고 대기업이. 그죠? 그런데 저의 앞으로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생 할 일을 찾았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내가 15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한 10년 정도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처럼 살았으면 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스티브 잡스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가끔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텔레비에 봐도 뭐 다들 얘기하는데 와 저는 진짜 죽을 뻔하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저는 멀쩡해서 이렇게 걸어서 수술실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불 덮어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밀고 수술실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기분 더럽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저는 그게 33살, 34살, 30대 중반이 돼서야 그런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가요? 한
김해시 삼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입니다. 그죠?